고령의 저소득층에 접근해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이를 악용해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수법은 이랬습니다. 명의 제공자를 만나 사전에 준비한 유심칩으로 새로운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새로 개통한 번호를 이용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하거나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한 뒤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일명 인터넷 강입니다. 명의 제공자에겐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170만 원의 대가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 명의 제공받을 때 신분증하고 유심칩을 받았잖아요. 요걸로 이제 하는 거죠. 통신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잖아요. 통신사 전화면 여자가 받고 남자면 또 남자가 명의 제공자처럼 이제 속이는 거죠. 이들이 취한 이득만 약 1억 원. 피해자 한 명이 1,800만 원이 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당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모집책 1명과 개통책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에게 명의를 제공한 노인들도 동일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명의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돈의 명의 제공자 수는 16명으로 대부분 인터넷 사용에 능하지 않은 60대에서 70대 노인들입니다. 이들은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할부금과 소액 결제 비용 등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노인 대상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G1 뉴스 김윤지입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네, 어제부터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됐는데 휴대폰을 공짜로 준다거나 요금제를 싸게 해준다는 말을 믿었다가 피해보는 어르신들이 늘었다고요? 네, 이 80대 A씨는 최신 폰을 무료로 주고 요금도 싸게 해준다는 말에 동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요금을 확인해 보니까 단말기 원금만 30만 원이 넘게 청구됐고요. 판매점에 항의를 하자 무료라고 한 적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과 다른 계약으로 피해를 본 고령층의 신고는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공짜나 무료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서 계약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최저가, 제일 싼 집 등 근거 없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할부 원금이나 위약금, 잔여 금액 등 핵심 계약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방. 경찰이 침대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투표한테 집행할 거고 변명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진술 거부할 수 있어요. 체포된 남성은 실체 없는 가상자산 투자 사업을 앞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총책 A씨. 이들은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테더 교환거래 중개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2%이다 잔데 매일 20만 원의 대일 수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서울과 대구, 부산, 인천 등에 226개 센터를 세우고 사업 설명회를 열어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끌어모았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투자금을 앞선 피해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1,408명으로부터 투자금 1,44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85.9%가 50대에서 70대 사이의 고령층이었습니다. 스와티를 거래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려운 말을 사용하니까 노령층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찰은 A씨 일당이 투자금 중 328억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씨가 이 가운데 185억 원을 수표로 뽑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65억 원을 기소 전 몰수하고 A씨 등 2명을 구속, 다른 1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